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숙제를 해서 올리기가 뭐 쉽진 않죠. 귀찮기도 하고. 네, 사실은 내심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엄청 귀찮을 거라는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 사실은 마음속 깊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독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독서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것 같은 이런 수업을 하는 게 내심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읽으라고 하고 숙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가시고 귀찮고 싫은 일이거든요. 네.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더 나은 방식의 수업이 뭐가 있을까? 10번, 100번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방식의 수업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어떤 막 그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보다 혼자 차분히 앉아서 책장을 넘기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뭔가 키워가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이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네 하는 이런 느낌을 갖는 거. 다시 말하면 읽기 전에는 귀찮고 싫었는데 읽다 보니까 어느새 몰입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첫 번째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거. 책이 재밌기도 하네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하루 20분씩 습관을 붙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자발적인 독서가로 성장하는 것이 제 1년 동안의 수업의 목표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이 학교를 나오게 될 건데요. 학교에 나오면 간략하게 여러분이 읽었던 책 소개 친구들 앞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분씩 책 소개하고요. 또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 겁니다. 서로 재밌는 책 이렇게 나눠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주간 학교를 안 나오는 시기에 또 새로 받아간 책으로 독서를 하고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1학년들이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는 것을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10월에 돈을 무려 150만 원을 더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씩 더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내심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이 104명이에요. 104명. 104명 중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 한 명을 제외하고 103명이 책을 샀단 말이죠. 그때 책을 살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사실은 좀 놀랬어요. 전부 다들 저마다 각자 나름대로 되게 좋은 책을 고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진지한 책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또 거의 겹치지가 않았어요. 뭐 어떤 책으로 막 쏠리지도 않았고 또 막 너무 유치하거나 시시하거나 이런 책으로만 몰리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책을 골라서 한 권씩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월쯤에도 아마 한 권씩 더 사줄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10월쯤에 여러분 그때 또 읽고 싶은 책 한 권씩 정해서 샀으면 합니다. 우리 1학년 104명이 책을 골랐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얼른 느끼기에 감정적으로 얼른 느끼기에 제일 놀라웠던 사람은 1학년 3반의 정다스라 학생이었습니다. 다스라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사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네가 이런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쓴 작가는 러시아 여성 작가인데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소련의 원전 사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도 읽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되게 두껍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스라 양이 이 책을 골라서 사달라고 한 걸 보고 하여튼 놀라웠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사람은 정 다스라 양이었고요. 제일 반가웠던 사람은 1학년 1반의 김나영 양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최애하는 책을 사달라고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정세랑의 피프티 피플, 제가 가장 최애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뜨겁게 달궜다면 2020년에 우리 문학에서는 단연 정세랑이 가장 핫한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좀 여기저기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요즘 다 정세랑 거립니다. 전부 정세랑 합니다. 물론 정세랑을 BTS에다 갖다 대는 것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이렇게 망언이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정세랑 그만큼 요즘 핫한 작가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한테 혹시 부모님이 책을 좋아해서 무슨 부모님한테 책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누구 좀 어른이나 친구한테 책 선물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 두 권 거꾸로 나옵니까? 시선으로부터란 책입니다. 시선으로부터 피프티 피플 시선으로부터 이 두 권은 확실히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을 각각 한 20권 이상 선물을 해줘 봤는데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은 책은 저도 드물게 봤어요. 실패가 없는 책 같습니다. 정세랑 작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입니다. 배경은 병원이 배경인데요. 병원이 배경이다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도 많이 발생을 하죠. 막 이 칼로 56번 찔린 남자도 실려오고 정말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 쇠로 된 빵칼, 톱니바퀴 있는 빵칼로 목이 270도 정도 잘려서 그것도 18살 여고생이 잘려서 이렇게 병원에 실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소설입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그런 아주 지옥 같은 풍경이 헬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이 병원의 풍경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을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온기로 감쌉니다. 이 책은 엄청 읽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김나영 양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도 김나영 양한테 반응이 궁금해서 개인톡으로 이 책 어때 그랬더니 김나영 정말 재밌어요. 울다 웃다 해요.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정말 전 동의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울다 웃다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습니다. 피프티 피플은 말 그대로 50명의 사람들이죠. 이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힘이 대단합니다. 이 정세랑 작가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에피소드들 이걸 어찌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냈을까 싶을 만큼 캐릭터도 대단하고 에피소드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늘 좋아하는 대사를 잘 써야 저는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대사빨이 아주 찰지고 좋습니다. 대사빨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제 양념처럼 이렇게 끼얹어대는 토핑처럼 뿌려대는 온기가 있어요. 따뜻함. 그래서 이 정세랑 작가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50명이 나오니까 여러분 사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명당 불과 3-4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걸 사서 읽으신다면 하루에 한 3명 그러니까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한 3명 정도씩만 읽는다면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2번 읽었거든요. 2번 읽으면서 51명을 이렇게 다 지도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지도로 표현해 보는 것 자체가 마치 500피스 퍼즐을 맞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읽는 맛이 재밌었고요. 정세랑의 작가의 다른 책으로는
보공교사 아는 형 같은 책이 있는데요. 이 보공교사 아는 형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유미라는 배우가 주인공 아는 형으로 나오고요. 곧 방송을 한다고. 보공교사 아는 형도 정세랑 작가의 책입니다. 지구에서 하나뿐 같은 책도 정세랑 작가의 책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믿고 추천하는, 자신 있게 추천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오늘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을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